네, 그러면 오늘 시노미 시스템 8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어요. 방금 우리가 퀴즈 1을 봤고요. 어, 뭐 홈워크 4가 어사인이 또 될 거예요. 워낙 연휴가 길고 그래서 홈워크 4가 어사인이 될 거고 당연히 다음 목요일까지 듀예요. 지난번 강의에 대해서는 특별히 뭐 수정 보완할 사항은 없었던 것 같아요. 강의 자료는 언제나 그렇지만 제 연구실 강의 홈페이지 가도 되고요. 또 유튜브에 영상이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어요. 클릭커블 타임스탬프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 네. 오늘을 아마 퀴즈 본다고 정신없어서 출석을 아마 체크 안 한 학생들이 있겠는데, 7은 지금 지난번에 뭐 따로 안 해서 전자출결에 없고, 제가 기말에 조교와 같이 처리할 거고, 오늘 거 아직 안 했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온 거 알고 있고 체크를 할 테니까요. 오늘부터는 우리 교과서 챕터 2를 들어갈 거예요. 물론 챕터 1에서 디렉 델타 쪽을 안 다루긴 했는데 그거는 챕터 2에서 discrete time LTI 시스템을 다루고 나서 continuous time로 갈 때 그때 할 거예요. 그래서 챕터 1은 거의 다 했는데 여러분도 이제 제가 홈워크 1, 2, 3에서 낸 그 리딩 어사이먼트를 보면서 느꼈을 거예요. 왜 이렇게 책의 내용이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수업 시간에 얘기하지 않을까? 여러분 뭐 예년 그 강의 진도표와 지금 진도를 맞춰보면 알겠지만 지금 굉장히 느려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책을 거의 끝까지 미국에서 보통 이렇게 정하면 끝까지 나가죠. 끝까지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한가하게 강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핵심적인 것만 얘기하고 리딩 어사이먼트가 엄청나게 나와요. 여러분들이 뭐 미국식 교육 좋아하는데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문과 쪽이나 앉아가지고 뭐 디스커션 하고 그 뭐 정의란 무엇이냐 질문 받고 뭐 손들고 이러고 있지. 이과 들어가면요 그냥 그 소방호스 있잖아요. 그게 입에 물리고 그냥 소방호스를 튼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엄청나게 많은 양의 교과서 페이지들과 레퍼런스들을 또 읽어야 돼요. 제가 전에 한번 얘기를 했지만 예를 들어서 전자회로를 다음 학기 들을 학생들이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교과서가 뭐 세드라 스미스의 책이다. 그러면 레퍼런스 보면 보통 밀만 책도 있죠. 그러면 밀만 책도 보세요. 어떤 부분은 밀만 스타일의 설명이 훨씬 잘 돼 있어요. 또 거꾸로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책을 읽지 않으면 그 교수님이 수업 준비해 왔을 때의 그 전신 상태, 굉장히 바쁜 학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교수님이 아는 것보다 훨씬 덜 오가나이즈 된 강의를 하시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강의 노트와 이런 것에만 의존하면 강의 영상이나 그 교수님의 그 집중력 떨어진 버전의 짝퉁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으면 열심히 교과서도 읽고 유튜브도 찾아보고 웹페이지도 위키피디아 이런 것도 찾아보고 큐오라 이런 데도 찾아보고 하셔야 되겠어요. 자, 리뷰를 하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리니어 시스템의 정의와 타임 인베리언트 시스템의 정의를 배웠어요. 리니어리티는 어떻게 되죠? 뭐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선형대 수학이나 아니면 전자기학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또는 만유인력의 법칙 할 때도 나왔지만 이 슈퍼포지션 프린시플이 성립해요. 간단히 얘기하면 뭔가 그냥 여기 있고 저기 있으면 얘의 영향과 제 영향을 그냥 더하면 오버롤 영향이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아이디어를 얻어서 우리가 리니어리티를 다루는데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할게요. 리니어 시스템이 왜 중요하죠? 수학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제가 말했듯이 이 과목에서 배우듯이 매우 훌륭한 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 말고 왜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들이 시노미 시스템이라는 과목에서 왜 리니어 시스템을 주로 배우냐 이거죠. 당연히 앞으로 길이 나와서 그렇겠죠. 그러면 왜 나올까요? 방금 전에 제가 힌트를 줬듯이 여러분이 만유인력의 법칙에서 어때요? 처음에는 두 개의 그 포인트 매스에 대해서 서로 인터랙션 하는 힘에 대해서 배우죠. 그러다가 조금 물리툴을 배우고 나면 뭐가 나오죠? 매우 유사한 녀석이 한 번 더 등장하죠. 그게 바로 쿨롱 포스식이죠. 보면은 인버스 스퀘어 디스턴스, 디스턴스 인버스 스퀘어에 비례하면서 굉장히 유사하잖아요. 그리고 또 뭐가 성립해요? 거기서도 포인트 차지들이 여러 개 있으면 처음에는 두 개 사이의 관계만 하다가 세 개가 있으면 어떻게 계산하면 된다고요? 예, 예를 들면 포인트 차지가 있고 포인트 차지 A가 있고 BC가 있으면 A에 미치는 힘은 어때요? B가 미치는 그 두 포인트 차지가 있을 때의 힘에
이 녀석 또 두 개로 접었을 때 힘을 합성하면 되는 거죠. 그 합성한다는 게 뭐예요? 선형적으로 더하죠. 예, 벡터 합이라는 게. 그래서 예를 들면, 아이, 뭐,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왜, 뭐, 그럼 나란히 원 디멘셔널에서 보세요. 그러면 딱 더해지죠. 그런 것처럼 결국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 전자기학이라는 거 있잖아요. 전류가 흐르고, 전파가 방사되고 하는 것들에 계속해서 이 리니어 프린서플, 슈퍼포지션 프린서플이 성립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전자전기 공학에서 시스템을 배울 때 특히 리니어 시스템을 배워놓으면 유용한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부분에서 리니어리티가 성립하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리니어 시스템에 대해서 여러분이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선형대수학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은 그 응용 선형대수 듣고 나서는 와, 잘 됐다. 다시는 안 해야지. 이러고 있지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를 들면 인공지능, 뭐 신호처리, 커뮤니케이션, 컨트롤 하면 전부 매트리스 벡터를 다뤄요. 이제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왜? 디지털 신호 처리의 시대가 됐는데 굉장히 큰 데이터도 우리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거든요. 물론 수학적으로는 어떤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인피니티까지 있는, 그러니까 사실 무한계가 있는 어떤 시퀀스, 수열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뭐 잘라서 처리할 거 아니에요. 한정된 메모리를 가진 컴퓨터로 다루니까. 그러면 결국 벡터예요. 모든 것은 벡터로 바꿀 수 있어요. 우리가 디지털 컴퓨터로 다루는 모든 오브젝트는. 물론 비효율적일 때가 있어요. 벡터로만 다루는 게. 하여튼 어쨌거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과목을 배우면서 제가 꼭 복습을 해달라고 하는 게 뭐냐면 선형대수학을 공부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과에서 한 2, 3년 이상 그 디지털 신호처리 과목을 개설을 안 했는데 내년에는 꼭 개설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 양현종 교수님이 스스로 이제 총대를 매셨어요. 내가 강의를 하겠다. 네. 그래서 이제 오히려 시노미 시스템을 이제 안 하시게 될 것 같아요. 내년부터. 어느 분이 하실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아니에요. 저는 선언했어요. 다시는 하지 않겠다. 이번 학기가 마지막이다. 자, 리니어리티 설명할 때 우리가 이 affine function과 linear function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했어요. 기억납니까? 그냥 R into R인 function이 linear하다와 affine하다는 어떻다고요? 간단하게 알지브라이크하게 input output relation이 y equals ax 플러스 b. 물론 그렇게 얘기하면 교수님 이게 기울기가 무한대일 때를 생각해야 되니까 ax 더하기 by는 c로 뭐 차치하고 보통 우리가 시간이니까 뭐 시간이나 이런 양이니까 y는 ax 더하기 b에서 b가 0일 때 우리가 리니어 펑션이라고 하고 b가 0이 아니면 일반적으로 아니면 그 리니어를 포함해서 affine이라고 한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근데 흥미롭게도 이 affine이 용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번역된 용어가. 그래서 제가 간혹 가다가 우리 신호철이 교수님들 석사과정생 졸업할 때 그 디시스의 타이틀이 난 걸 보잖아요. 그래서 처음 와서 깜짝 놀랐어요. 휙 지나가다가 아핀 변환 이렇게 뭐에 따른 어쩌고 돼 있는 게 꽂혀 있는 거예요. 어디에? 아핀 변환이 뭐지? 했더니 affine transform을 아핀 변환 한글로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자, 어쨌거나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여기 보면 alternative definition에서 more than two signal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definition이 나와 있듯이 본래 시스템이 리니어하다는 것은 continuous time 시스템이든 discrete time 시스템이든 두 개의 input output 페어, 그러니까 x1이 들어가서 y1이 나오고 x2가 들어가서 y2가 나온다. 이런 요 하나의 페어 또 다른 하나의 페어에 대해서 어떻다고요? 요 페어의 입력을 weighted sum 하면 같은 웨이트로 아웃풋들이 썸돼서 나온다는 게 리니어리티죠. 이것은 벡터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이 그 선형대수학에서 배웠던 그 리니어 매핑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continuous time system, discrete time system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 여러분이 제가 전에 얘기했던 그 네 가지 시스템을 이 과목에서 배운다고 했잖아요. CT 들어가서 DT 나오고 DT 들어가서 CT 나오는 이런 시스템도 배운다고 했죠.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지금 우리가 또는 선형대수 시간에는 어때요? 벡터가 들어가서 벡터가 나오고 그러니까 인풋도 벡터, 아웃풋도 벡터. 그다음에 여기서는 CT 시그널 들어가서 CT 시그널 나오고 뭐 DT 시그널 들어가서 DT 시그널 나오니까 인풋, 아웃풋이 그 집합이 도메인과 레인지가 뭐 같아야만 한다든가 뭐 이런 생각을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이 덧셈이라는 연산, 곱셈이라는 연산을 정의할 수만 있다면 잘 정의할 수 있다면 이런 프로퍼티가 성립하면 모조리 리니어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두 개 가지고 두 페어로 설명을 했는데 우리가 여기 간단한 프로포지션이 하나 나왔는데 어떻게 돼 있냐면 이거는
system is linear if and only if 한 다음에 어때요? 이제 여러 개의 페어를 했어요. 유한계의 인풋 아웃풋 페어에 대해서도 웨이티드 썸 하면 인풋을 아웃풋이 똑같은 웨이트로 웨이티드 썸 돼서 나온다. 그래서 두 개에서 되면 n 개에서 되는 거예요. 리니어리티가. 그리고 거꾸로도 성립하고. 다만 이제 우리 노트에서는 이게 셀 수 있게 무한계일 때도 되느냐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 교과서도 잘 안 하고 있고 웬만한 지노미 시스템 교과서는 설명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수학적으로는 매우 중요하고 실제로 아마 오늘은 아니겠지만 다음 주 목요일에 수업을 할 때 바운디드 인풋, 바운디드 아웃풋, 스터빌리티 설명할 때 제가 조금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상태에서는 어쨌든 두 개에서 성립하면 어떤 유한계의 인풋 아웃풋 페어들에 대해서도 이 weighted sum of inputs가 같은 weighted sum of outputs가 된다는 것이 linearity 그 definition과 같다, 등가다, if and only if라고 하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theorem이나 이런 데서 if and only if를 정의와 연결하면 그거는 어때요? 정말 필요 충분 조건이죠. definition에서는 if라고 하는 게 if and only if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linearity의 alternative definition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시스템이 무슨 소리죠? initial last condition을 만족한다. 어떤 continuous time 시스템이 initial last condition을 만족한다는 게 무엇이냐? 뭐였죠? 네. 우리가 이 리니어 시스템과 관련해서 제가 여기 너무 강연에서 빼놨는데 여기 하나 들어가야 될 게 뭐죠? 제로 인, 제로 아웃. 그러니까 리니어이면 제로 인, 제로 아웃이다라는 게 있었죠. 그건 무슨 뜻이에요? 제로 인, 제로 아웃은 all 제로, 예를 들어 컨티뉴어스 썸 시스템이면 all 제로 시그널을 넣었을 때 all 제로 시그널이 출력으로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리니어면 이러하다. if and only if는 아니에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예를 들었죠? y of t는 x of t의 스퀘어. 넌리니어인데도 제로가 들어가면 제로가 나오죠. 네. 그래서 이 제로 인, 제로 아웃과 약간 비슷하면서도 다른데 이니셜 레스트라는 컨디션을 만족한다라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어떤 t0를 잡아요. 그때까지 입력이 제로예요. 그러면 출력도 그때까지 제로라는 거예요. 만약 그런 조건을 만족하면 어떤 컨티뉴어스 타임 시스템이 이 시스템은 이니셜 레스트 컨디션을 만족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요 데피니션을 써서 우리가 요 앞에 코젤러티와 코젤러티를 정했는데 코젤러티와 리니어리티를 연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벤 다이어그램을 잠깐 하나 그렸었죠. 이게 the set of all CT systems다. 뭐 DT라도 마찬가지지만 하면서 여기에 코잘, 여기 리니어, 여기 타임 인비런트 했을 때 일단 시스템이 리니어 할 때 어떻다고요? 그것이 코잘하다는 것은 뭐라고요? 이니셜 레스트 컨디션을 만족하는 것과 등가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할 것은 뭐냐면 이 디어렘을 읽을 때 일단 요 리니어 집합 서브셋 안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니어라는 것은 바깥에 대전제로 가 있고 그 다음에 코잘, if and only if, 이니셜 컨디션을 만족하는 것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쪽 방향을 볼래? 다이렉트 그 다음에 반대쪽을 컨버스라고 하는데 둘 다 증명할 줄 알면 매우 좋겠어요. 그런데 못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여러분이 나는 왼쪽 건물에 평생 살 거야. 시노미 시스템 억지로 듣고 있어. 그럴 때는 그냥 넘어가세요. 자, 그 다음에 타임 인베리언스인데요. 타임 인베리언스는 이 비슷한 개념이 계속 나와요. 제가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암기력이 좋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그 다음에 평소에 잘 기억을 정리를 해놔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새로운 지식이 여러분에게 들어왔을 때 기존에 있는 것과 쫙 비교를 해야 돼. 놀랍게도 여러분 그 시각 있잖아요. 그 다음에 뇌에서 여러분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거는 시키지 않아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방에 딱 들어섰잖아요. 근데 사실 예를 들면 룸메이트가 여러분 책상 위에 있는 뭘 하나 떨어졌길래 가다 툭 부딪혀가지고 뭐 올라왔는데 엉뚱한 위치에 놨어요. 그럼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안 보더라도 어때요? 휙 지나갈 때 비교를 해요. 여러분 기억 속에 있던 책상 위의 물건들 위치와 그래서 여러분한테 뭔가 다른데 하고 알려줘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식은 이제 여러분이 스스로 훈련을 해야 돼요. 의식적으로. 그래서 이런 거를 훈련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해가지고 미국에서 그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적용된 게 프로 스포츠였고, 그래서 그 골퍼라든가 테니스 플레이어, 특히 프로 야구 선수, 돈을 많이 버는 이런 쪽에 적용돼서 굉장한 훈련 성과를 거뒀어요. 그러니까 요즘 타자들이 훨씬 잘 쳐요. 옛날 사람들보다 사실은. 지금 KBO에서 뭐 타율 한 2할 8푼 되는 사람이 베이브루스 시절에 아마 메이저리그 갔으면 베이브루스 대신에 그 사람 이름이 올라가 있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 정도로 잘 쳐요. 지금 투수들이 베이브루스 시절에 가 있었으면 당연히 베이브루스 뺨치는 이도류가 돼 있겠죠. 제 생각에. 그게 왜냐하면 의도적인 훈련이라는 것을 알아냈어요. 사람들. 뭐냐면 훈련을 할 때 그냥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항상 의식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나? 나는 훈련할 때 이걸 해야 돼. 알겠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학습자로서 특히 고등교육의 학습자로서 해야 될 건 뭐냐면 지금 새로운 지식들이 막 쏟아지거든요. 고등학교 때랑 달라요. 고등학교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고등학교 수학 내내 배운 데피니션들만 열거 하잖아요. 중요한 티어렘만. 그러면 여러분이 보는 수학의 정석 중에 가장 얇은 거에 반도 안 돼요, 실제로.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아주 조그만 데피니션들 몇 개 가지고 그냥 열심히 연습 문제를 풀었는데 놀랍게도 시노미 시스템에서 배우는 데피니션들만 하더라도 그것보다 훨씬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학기에 배우는 과목에서. 그런데 여러분이 옛날 방식으로 나는 많은 문제를 풀므로써 이해를 하겠어 이러면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부터는 데피니션, 티어렘, 프로포지션 이런 거를 깊이 있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안 풀고도 시간만 많이 주어지면 어쨌든 문제는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나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입해서 문제를 풀어내면서 개념을 절대 통하지 않아. 이거는 제 개인적인 경험도 그랬고 제 주위에 입학할 때만 하더라도 우리 동기들 중에서 굉장히 빛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3, 4학년 대학원 가면서 뭐 연구에 대해서는 관심을 잃고 엔지니어로서 관심을 잃는 친구들 중에서 뭐 나중에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제법 많았어요. 자기는 그냥 무지 많은 문제를 풀면서 알게 터득해 왔는데 대학에서 그런 식으로 하니까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원리를 잘 알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때요? 알고 있는 지식과 계속 비교를 해야 돼요. 뭐가 공통인가? 뭐가 비슷한가?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예를 들면 여기서도 잠깐 여기 벗어나서 여기서도 이제 슈퍼포지션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이 나중에 젠슨스 이니퀄리티라는 걸 배울 거예요. 확률 시간에 배울 수도 있고. 근데 그때도 보면 처음에 두 개 가지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컨텍스트 펑션에 대해서 젠슨스 이니퀄리티를 적용하면 어떻게 되나 뭐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그거를 n개의 포인트로 확장을 해요. 뭐지? 근데 돼요. 똑같은 이유예요. 과정은. 실제로 여기 슈퍼포지션 하는 거랑 거의 뭐 왜 이렇게 비슷하지? 서로 다른 개념인데 할 정도로 비슷하게 전개가 되어 나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비슷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기억해야 될 게 뭐라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했듯이 두 개로 돼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세 개로 되면 어떻게 되지? 그래서 제가 스스로도 대학원 다닐 때 왜 민 밸류 티어렘을 3포인트로 해서 뭘 하니까 부등식이 증명됐었다고 한번 얘기를 했었죠. 저도 그게 될 줄 몰랐어요. 사실 너무 단순해서 오히려 어떤 수학 저널을 찾으면 obscure한 잘 모르는 뭐 마스터 테시스를 200년 전에 누가 썼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걸로. 근데 찾아낼 수가 없죠. 그렇죠. 도저히 검색해도 안 나오니까. 스스로 증명해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논문을 쓰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 둘 많던데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항상. 자, 다시 돌아와서 이 타임 인베리언트도 비슷한 개념이 있어요. 확률 및 랜덤 프로세스를 이미 듣고 그 전자수학 A 재수강하는 시노미 시스템 학생이 있을 텐데 이게 스테이셔너리 랜덤 프로세스와 정의가 거의 똑같아요. 그때도 뭐라고 했냐면 랜덤 프로세스의 프로퍼티가 타임 오리진의 선택에 무관하다. 그러면 그 랜덤 프로세스를 스테이셔너리 하다라고 정의한다. 이렇게 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시스템의 프로퍼티가 내가 타임 오리진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상관없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많은 경우에. 왜냐하면 우리가 정하는 것들은 인간이 그냥 임의로 정한 거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들 퀴즈 보는 동안에 그 VHF 레인지에서의 그 전파의 프로포게이션, 라디오 프로포게이션에 대해서 돼 있는 조그만 로데 슈왈츠라는 회사의 아티클을 이렇게 읽었는데 거기서도 이런 말이 나와요.
VHF는 30메가에서 300MHz까지의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를 말하는데 30, 300은 인간이 편의상 만든 거기 때문에 프로포게이션 프로퍼티가 거기 맞춰서 칼같이 나눠지지 않는다. 둥실이 뭉실하다. 너무 당연한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피지컬한 시스템을 만들다 보면 인간이 정하는 타임 오리진, 내가 레퍼런스 제로라고 하는 게 별 의미가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엄밀하게 수학적으로 나타낼 것이냐를 곰곰이 생각하다가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오히려 이거예요. 여기도 적혀 있지만 중요한 게 잠깐만요. 어디 갔어? 네. 네,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choice of time origin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을 수학적으로 어떻게 나타낼까 했던 이런 거예요. x1이 들어와서 y1이 나온다고 합시다. 시스템에. 그랬더니 x1을 어떤 양만큼 딜레이를 줘서 출력을 봤더니 요 x1, y1 페어에 해당했던 y1이 같은 딜레이만큼 딜레이 돼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걸로 아까 말했던 타임 오리진의 선택에 무관하다라는 것을 정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하면 재미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번에 내일 저녁 오후부터 수업이 끝나면 이제 열심히 이제 집으로 많은 학생들이 갈 텐데 가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저게 똑같은 말인가? 아시겠죠? 네. 그러면 놀랍게도 여러분이 확률 및 랜덤 프로세스 시간에 아마 안 배운 학생들이 있다면 내년 1학기에 배우겠죠? 그러면 학기 말쯤 되면은 랜덤 프로세스의 스테이셔너리티에 대해서 설명할 텐데 딱 들으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수식을 딱 보면 왜 그렇게 하는지 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좀 더 고민해 놓으면 나중에 편해요.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 과목들은 말했지만 대체로 이 빌딩에 속하거나 저 빌딩에 속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누적이 되거든요. 다른 모 학과랑 달라요. 제가 그 학과 이름을 예전에 말했다가 좀 항의 비슷하게 받아서 못하겠는데 이것저것 막 조금씩 한두 과목씩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특히 고전적인 엔지니어링 학과들은 예를 들면 전기공학, 기계공학, 토목건축공학 이런 데는 이렇게 쌓아가요. 이것 조금 하고 저것 조금 하고 이렇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많은 학생들이 2학년일 텐데 지금이라도 듣는 과목들 있잖아요.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을 튼튼히 하고 계속 생각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다른 과목을 위해 쌓아 올리려고 해야 되는데 사상 누각이 되는 거예요. 모래 위에 누각을 쌓는 그런 꼴이 되니까 지금 당장 이 과목에서 도움이 안 되고 난 바쁘고 생각하기 싫고 하더라도 조금 생각해 놓으면 나중에 훨씬 도움이 돼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많은 2학기 때 듣는 학생들이 보통 그냥 억지로 듣더라고요. 그래서 시노미 시스템도 중요한데 여러분 학습에 도움이 되도록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타임 인비런트 시스템의 그러면 반대말은 뭐냐? 이거에 사람 따라 다른데 똑같은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말 그대로 in이 not이라는 뜻이니까 이걸 딱 대고 타임 베리언트 시스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이거 좀 이상하지 않냐 영어가. 그래서 실제로 다수설은 타임 베링 시스템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리니어 타임 인베런트 시스템이 있는데 요 리니어면서 타임 인베런트 그러면 리니어면서 타임 인베런트가 아닌 녀석들 보통 리니어 타임 베링 시스템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말했지만 지금 요 녀석이 LTI라면 요 녀석은 LTV라고 불러요. 리니어 타임 베링 하지만 베리언트라고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 자, 그 다음에 간단한 렘마 메모리 시스템은 타임 인베런트 시스템. 그 다음에 디어렘이 있어요. 이 디어렘은 중간고사 지나고 나면 다 잊어버리더라고요. 저도 한때 잊어버리고 있다가 저는 이제 사이클로스테이셔너리티라는 랜덤 프로세스 중에서 아주 조그만 어떤 서브셋인데 통신이라든가 레이더라든가 뭐 이런 그 맨메이드 시그널 인간이 만든 라디오 시그널에서는 이 프로퍼티가 상당히 많이 성립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쪽 그 사이클로스테이셔너리 랜덤 프로세스 티어리를 가지고 이것저것 이제 응용하는 걸 많이 하는데 이게 상당히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디터미니스틱 시그널 우리가 배우는 이 시노미 시스템에서 디터미니스틱 시그널 중에서 피리어딕 시그널에 해당되는 게 이제 크게 두 개가 있어요. 랜덤 프로세스. 하나는 소위 말해서 피리어딕 랜덤 프로세스가 있는데 그건 너무 당연하고 다른 하나가 뭐냐면 사이클로스테이셔너리 랜덤 프로세스라는 건데 아주 흥미롭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뉴럴넷 이런 게 유행하다 보니까
사이클로스테이셔너리 랜덤 프로세스가 넌리니어 필터링을 통과하면 여전히 사이클로스테이셔너리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걸 잘 이용해서 뭘 할 수 없을까? 이런 연구를 좀 최근에 하려고 하고 있어요. 며칠 전부터. 네. 자, 어쨌거나 그래서 피리어딕 시그널이 들어가면 피리어딕이 나온다. 근데 이건 if then이죠. 그렇죠? if then은 어때요? 네, 그대로 이 컨디셔널 스테이트먼트를 이용해 먹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컨버스 컨버스는 성립하지 않으니까 컨트롤 포지티브라고 하는 대우 명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죠.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컨티뉴어스 타임 시스템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피리어딕 시그널을 집어넣었는데 같은 피리어드가 아니에요. 막 하나는 피리어드가 루트인데 하나는 피리어드가 1이에요. 그러면 말이 안 되죠. 그때는 얘가 타임 인베런트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뭐 하여튼 어쨌거나 그 다음에 이제 리니어러티와 타임 인베런스를 인터섹션한 요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점점 우리가 내 스코프를 줄이는 거예요. 네, 모든 과목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항상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자회로도 그래요. 여러분이 밀만책을 보면 다음 학기 할 거라서 미리 얘기하면 밀만책을 보면 처음에 우리 반도체 전자공학에 배우는 내용들이 잔뜩 있어요. 저는 수업 들을 때 이제 반도체 양자역학을 듣기 전에 전자회로부터 들었거든요. 뭐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막상 다른 책들을 보니까 어떤 책들은 그 부분이 아예 없어요, 그냥. 예. 그래서 이제 내가 그때 이해를 하려고 노력했지만 결국은 다른 과목, 다른 책에서 배우는 걸 간단히 소개하다 보니까 이해를 다 못하는구나. 나중에 알게 되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멘토, 튜터, TA, 그다음에 아는 선배, 심지어 뭐 아니면 교수님한테 가서 물어보고 이런 게 중요해요. 그냥 모르겠다고 혼자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물어보면 그거는 읽어보면 좋은데 지금 네가 그걸 모른다고 이상한 게 아니야.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들을 거예요. 시노미 시스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학부 교과서잖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거를 뭐 정말 사사치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제가 한번 얘기했었잖아요. 제가 석사 과정에서 미국의 퍼듀 대학에 그래도 탑 10 스쿨인데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 가서 대학원 리니어 시스템 수업을 듣는데 중간고사에 나온 문제를 저 혼자 풀었어요. 거기 한 60명 앉아 있는데 뭐 인도에서 중국에서 한국에서 뭐 미국에서 똑똑하다는 사람들 앉아 있는데 그런데 그걸 풀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시노미 시스템 교과서에 있는 한 두 패러그래프였어요. 나는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왜 이 컨디션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지? 그 시간에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생각해 놓으니까 나중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쨌든 열심히 읽으려고 노력하고 모르더라도 그렇죠. 다 이해 못하더라도 최대한 이해하려고 하고 또 어떤 때는 선을 그어야 돼. 나중에 이제 이 과목에서도 풀이의 어널리시스가 나오는데 그때 가서 또 얘기할게요. 지금 얘기하면 밑도 끝도 없으니까. 자, 어쨌거나 자, 그래서 저 교집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건데 지난번에 우리가 이그젬플을 하나 봤었죠. 이상한 인풋 아웃풋 디스크리트 타임에서 시스템이 LTI인데 인풋이 이렇게 되고 아웃풋이 이렇게 될 때 이런 인풋에 대해서 아웃풋은 뭐게 했더니 놀랍게도 어때요? 다행히 요 이상한 인풋처럼 보였던 녀석이 아까 인풋 아웃풋 페어에서 인풋을 딜레이한 것과 웨이트해서 썸을 했더니 나왔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아웃풋을 그 y of n이라는 녀석을 똑같이 딜레이를 주고 똑같이 웨이트를 줘서 더해서 구할 수 있었어요. 맞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이거 흥미롭다는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항상 일반화를 생각해야죠. 심플리파이 한다는 것의 반대말이 제너럴라이즈도 속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일반화하는 것을 오늘 배울 거예요. 자, 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네. 노트를 다시 아마 업로드해서 좀 다를 수도 있어요. 네. 일단은 슈퍼포지션 이퀄 리니어리티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리니어하다는 것은 이렇게 입력이 들어가면 xk에 대해서 yk가 출력으로 나오니까 출력이 이렇게 된다까지예요. 이게 리니어리티고 그러면 타임 인베런스까지 이용할 건데 우리는 왜냐하면 교집합에 관심이 많으니까 타임 인베런스까지 이용할 텐데 그러면 뭐가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쓰는 트릭이 뭐냐면 인풋을 자 봅시다. 이게 인풋 시그널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보세요. 너무 당연하지만 이게 n축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타임 오리진이 있네요. 0, 1, 2, 3, 4, 네거티브, 네거티브 2. 그 다음에 여기에 포인트를 찍은 다음에 세로 줄은 별로 의미는 없다고 했어요. 잘 보이라고. 여기다 뭐라고 써놨어요?
여기는 점을 찍어놓고 요 값이 x of 제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time n equal 제로에서의 값이니까. 이게 우리가 쓰는 스탠다드 표기법인 거죠. 뭐 고등학교 때도 그랬잖아요. f of x가 있으면 x가 5에서의 값은 그래프에서 5 지점에서 그 높이잖아요. 맞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데 요거를 좀 이상한 트릭을 써서 나타내려고 해요. 자, 여기서도 힌트를 주자면 여러분이 유닛 샘플 있잖아요. 유닛 샘플을 딜레이를 준 것과 관련이 있고 또 이제 여러분이 이제 혼자 생각하고 싶으면 지금 뛰쳐나가도 돼요. 안 돼, 말하지 마! 이러면서 뛰쳐나가면 되는데 그 리니어 엘지브라에서 여러분이 아마도 그 매트리스 곱하기 벡터가 왜 그렇게 정의되는지 이상했던 거 있잖아요. 왜 인간들이 저렇게 정했을까 할 때 그 매트리스 곱하기 벡터에서 요 벡터 인풋에 해당하죠. 우리 입장에서는 equals y 이렇게 놓으면 그 인풋을 단위 벡터들의 합으로 나타내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weighted sum. 그래서 지금부터 혼자 생각하고 싶은 학생은 뭐 예를 들면 오늘은 다 출석했으니까 할 수 없지만 이걸 나중에 듣는 누군가는 재빨리 스톱하고 혼자 생각하세요. 자, 지금부터 뭐 귀마개 하고 막 이어버스 빨리 켜가지고 노이즈 캔슬하고 막 해도 괜찮아요. 자, 이제 그러면 주입식 강의를 시작할게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일단 n이 제로인 것만 가져와요. n이 제로일 때. 나머지는 다 값을 제로로 세팅하고. 그러면 이렇게 된 시그널이 나오죠. 요 높이가 그대로고 나머지는 다 제로죠. 자, 이 시그널은 어떻게 나타내면 되죠? 이렇게 나타내면 돼요. x0 곱하기 델타 오브 n. 그리고 여기서 델타 오브 n은 지난번에 뭐 잠깐 얘기했지만 크로네커 델타 펑션과 관련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유닛 샘플 펑션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아규먼트, 요 함수의 아규먼트가 제로일 때만 1이에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제로고 그렇지 않은. 그럼 어떻게 돼요? 요 델타 오브 n이라는 시그널은 어때요? 올 제로다가 타임 제로에서만 n 이퀄 제로에서만 1이라는 값을 갖는데 앞에 여러분이 x0를 곱해놨어요. 그러면 어때요? 딱 요 녀석만 있고 나머지 제로인 시그널이 나오죠. 자, 이런 과정을 이제 n equals 1에 대해서 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 일단 요 녀석인데 요거는 뭐 음수같이 나와 있는데 일단 x1이죠. 그럼 같은 방식으로 하면 x1 곱하기 자, 디렉 델타가 어때? 이 델타가 어디서 이제 n equal 1에서 넌제로여야 되니까 아규먼트에다 뭘 넣어야 돼요? n 플러스 1을 넣어야 됩니까? n 마이너스 1을 넣어야 됩니까? n equal 1에서 아규먼트가 제로가 돼야 되니까 n 빼기 1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있지만 델타 오브 n 빼기 1 그러면 이제 델타가 뿅 하는 게 사실 여기는 마이너스라고 이렇게 돼 있지만 뿅 하는 게 n equal 1에 있죠. 탁 튀어나오는 게. 근데 거기 x1을 곱해요. 마찬가지로 하면 n이 네거티브 1일 때는 어떻게 돼요? 네. 아규먼트가 0이 되게 돼야 되니까 n이 네거티브 1일 때 우리는 뭘 해줘야 돼요? n equals 네거티브 1이라는 것 자체가 n 플러스 1이 제로인 거죠. 그래서 여기 n 플러스 1로 하는 거예요. 이거 잘 해야 돼요. 나중에 보면 여러분들 반은 있잖아요. 쓰라 그러면 여기 부호랑 1이면은 이게 n 더하기 1이라고 써요. 놀랍게도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생각을 하세요. 조그만 것도. 그래서 델타 오브 n 플러스 1 이렇게 되면 여기도 이제 n equal 2일 때는 어떻게 돼 있어요? 아규먼트가 n-2가 돼야 되겠죠. 그래야지 이 델타가 로케이션이 n equals 2가 될 거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만약 이 함수의 이 좌우 시프트에 대해서 헷갈렸는데 그냥 암기했던 학생이 혹시 있으면 저는 시노미 시스템 듣기 전까지 암기하고 있었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가지고. 예? 바보였어요. 근데 교수님 설명을 듣고 나서 아규먼트가 0인 걸로 하면 되는구나 해서 0만 찾았어요. 항상.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n equal 2에서 뿅 하고 나오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질문을 할게요. 임의의 x of n이라는 이거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n에서의 시그널 x의 값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는 이런 그래프로 생각하면 x of n이라는 이 그래프는 시그마 어쩌고 저쩌고로 이제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알았어. 여기까지는 내가 들었고 지금 중단할게 하면 스탑 앤 팅크를 하세요. 자,
됐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떤 델타 오브 n 마이너스 k로 할게요. 책이 k로 했으니까. 그러면 x 오브 뭐가 돼야 되죠? 요거 채워보세요. 앞 위에 걸 보면서 넣어보면 되죠, 대입. 네, k죠. k는 이렇게 for all n. 요거 잘 안 쓰는데 저는 이거 쓰는 거 좋아해요. 뭐냐면 스칼라 이퀄 스칼라인 것이 셀 수 있게 무한, 그러니까 이퀄러티가 셀 수 있게 무한 게 있는 거죠, 사실은. 예. 그냥 이거 뭐 안 쓰기도 하는데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소위 똑똑한 분들은 저는 써야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x of n이라는 타임 파라메타 n의 함수를 어떻게 해요? 잘 보세요. 제가 요거부터 썼죠. 델타 오브 n 마이너스 k는 뭐예요? 델타 오브 n 마이너스 k 타임 펑션 또는 시그널 오브 n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절대 잊지 마세요. 지금. 펑션 오브 n이에요. 그러면 이거 자체는 뭐예요? 그래프를 그리면 어떤 n축 상에서, 이게 n축이에요. 여기 여러분 화살표 n이라고 쓰고 어떤 k 위치에 어때요? 1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딱 쓰고 나면 여러분은 대부분 뭐야, 뭐 당연한 얘기를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이 당연한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결과를 가져와요. 언제? 리니어 타임 인베리언트 시스템의 입력으로 x를 인가하고 여러분이 x를 너무 당연한 이런 리프레젠테이션, 말 그대로 하면 다시 나타내기죠. 여러분이 배운 거는 그동안 리프레젠테이션이라는 말이 계속 바뀌어서 변천을 해서 대표하다 이런 뜻이죠. 대표가 뭐야? 근데 사실은 다시 나타내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국민의 대표예요. representatives. 뭐 이런 말이 있죠. 네. 뭐예요? 국민을 다르게 나타낸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뭐 틀린 말은 아닌데 그동안 단어 의미가 많이 바뀌었구나. 자, 이렇게 represent를 하는 거예요. 뭘로? unit, 그러니까 delayed weighted, 그러니까 delayed weighted unit sample 펑션들의 합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걸 봤을 때 뭐 K와 N이 모르겠어 이렇게 하지 말고 일단 딱 봐요. 이게 N인지 K인지. 어떤 때는 제가 얘를 K로 바꿉니다. 여러분 헷갈리라고. 예, 그리고 이걸 for K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들 막 미치려고 하는데 절대 현혹되지 말고 이게 L이든 M이든 어때요? 이게 time function of M이면 대부분 여기에 function of M인 게 어디 나타나 있어요. 걔를 찾아요, 먼저. 쓸데없는데 현혹되지 말고. 그러니까 N이니까 N인 놈을 찾아요. 그럼 델타 오브 N 마이너스 K. 얘들의 K를 바꾸면서 스케일한 놈이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엽기적인 일을 할 수 있느냐. 여기 이제 똑같이 써놨죠. 얘는 얘다. LTI라고 했으니까 얘를 집어넣어 봐요. 여기 그림이 있어요. 자, X 오브 N에다가 여기 이상하게 써놨지만 이미 힌트지만 뭔가 LTI 시스템이에요. LTI. 그 다음에 Y 오브 N을 꺼낼 텐데 이게 무슨 일이 생기는지 보자는 거예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써볼게요. 자, Y 오브 N은 어떻게 됩니까? LTI 시스템이 매핑 룰을 그냥 편의상 L이라고 할게요. 리니어란 뜻은 아니고 여기서 리니어 타임 인베리언트인데 LTI라고 다 쓰면 귀찮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 안에다가 뭐라고 써야 되죠? 당연히 X 오브 N이죠, 처음에는. 그런데 리프레젠트를 하는 거죠. 요거는 손으로 꼭 해보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주는 메시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절대로 눈알로 공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손으로 공부하세요. 손으로. 네. 안 써보면 망해요. 네. 이 미세한 것을 계속 틀리게 돼요. 자, 그런데 일단 우리가 리니에러티 할 때도 제가 L 쓰고 뭐 이렇게 끄집어내고 했었잖아요. 여러분 기억합니까? 자, 리니어리티를 먼저 적용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이 리니어 오퍼레이터, 이 매핑 룰이죠. 매핑 룰에게 너는 어떤 프로퍼티가 있어라고 말하고 싶어요? 꺼낼 때 지난번에 어떻게 했었어요? 그때는 X 서브 K였죠. 여기가 X 서브 K고 여기가 뭐 AK였는데 핵심은 뭐냐면
x sub k of 뭐 예를 들면 n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타임 인덱스 n이면 타임 펑션을 제외하고 나머지들이 어때요? 시그마 그다음에 앞에 있는 코에피션트가 밖으로 나올 수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핵심적인 게 뭐냐면 얘가 n이잖아요. 얘가 n의 펑션이죠. 나머지 애들은 어때요? 밖으로 빠져나오는 거죠. 이게 리니어리티예요. 그 다음에 얘는 뭐냐 이거지. 얘가 뭐죠? 자, 요 L의 아규먼트는 time function of n이거든요. 무슨 뜻이에요, 얘는? n축에서 어떤 k에만 뿅 하고 그러니까 유닛 샘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유닛 샘플 펑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얘를. 왜 샘플이냐는 애매한데 그냥 유닛 하이트로 값이 있다 이렇게만 생각하세요, 지금은. 나중에 샘플링과 관련해서 말이 되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러면 얘는 어때요? 일반적으로. 자,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리니어 시스템이 있는데 또는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다가 디스크리트 타임 시스템이 있어요. 인풋에다가 델타 펑션을 가는데 유닛 샘플을 가는데 제로에서 빵 가면 여기서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시간 펑션으로. 그 다음에 1에서만 빵 하고 가면 또 삥 하고 나오겠죠? 마이너스 1에서 가면 나오겠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얘가 어떤 거예요? 얘를 우리가 h of n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타임 펑션으로 뭔진 모르지만 본래는 k에 디펜던트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입력이 언제 꽝 하고 줬는지에 따라서 다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타임 인베리언스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얘기는 뭐죠? 내가 델타 오브 n-k를 줬을 때의 아웃풋은 걔가 이거죠, 정의죠. 맞습니까? 델타 오브 n-k, 즉 k에서 빵 하고 줬을 때 면제로 값을, 나머지는 0이고 나온 리스판스는 내가 예를 들어서 제로에서 빵 하고 준 것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k를 5를 선택했어요. 그러면 입력에서 n equal 5에서 빵 하고 때린 거죠. 그때 나온 놈은 내가 0에서 빵 하고 때렸던 놈을 5만큼 딜레이 한 거겠죠. 그럼 얘는 이렇게 써줄 수 있어요. 맞습니까? 이게 타임 인베런스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죄송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는 웨이티드 딜레이드 유닛 샘플로 리프레젠테이션을 한 거고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는 뭐라고요? 리니어리티. 여기서 요렇게 요렇게 넘어가는 게 타임 인베런스 프로퍼티. 아시겠죠? 그런데 편의상 이 제로를 떼버려요. 그리고 노테이션을 어떻게 쓰냐면 죄송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나온 대로 그림이 있죠. 자, 이제 좀 볼까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델타 오브 n을 넣었을 때 나오는 게 이거라는 거죠. 이 화살표가 뜻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이 노트와 우리 교과서에서 계속 나오는 게 얘가 인풋, 얘가 아웃풋이죠. LTI 시스템에 DTLTI 시스템에 델타 오브 n을 넣었을 때 나온 것을 우리가 많은 경우에 H 오브 n이라고 불러요. 안 불러도 돼요, 여러분이. 근데 부르겠어요, 지금. 알겠어요? 자, 그렇게 되면 타임 인베리언스에 의하면 어떻게 돼요? 델타 오브 n-k를 넣으면 뭐가 나와야죠? 타임 인베리언트니까. 리니어가 아직 아니라도 얘가 나와야죠. 그런데 우리가 리니어리티까지 결합하면 어때요? 얘로부터 이제 잘 보세요. 입력이 이렇게 돼요. 그럼 출력은 어떻게 된다고요? 얘는 그대로 가고 그래서 여기 보세요. 얘가 그대로 있죠. 그 다음에 얘가 뭘로 바뀌면 되죠? 델타를 h로 싹 바꾸면 되죠. 그래서 y of n은 시그마 k from negative infinity to positive infinity. 얘는 여기서 온 거죠. x of k 주의하세요. 얘는 n 펑션이고 얘는 k 파라메타 k에 대한 거예요. 그 다음에 h of n-k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말하는 게 뭐냐? 시스템이 discrete time LTI 시스템이면 입력 출력의 관계식이 이렇게 나온다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운 결과인 거죠. 그러니까 요 모양과
요 모양을 딱 봐가지고 여러분이 뭐가 다른지를 보세요. 얘는 X, 얘는 Y. 시그마 똑같고, K 똑같고, XK까지 똑같고, 델타 오브 N-K인데 H 오브 N-K. 그럼 H 오브 N은 뭐라고요? H 오브 N은 임펄스를, 유닛 샘플을 제로에서 인가했을 때 이 시스템의 리스판스예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impulse response of the system. 여기 써놨네요. 더 impulse response of the system 또는 더 unit sample response. 유닛 샘플을 언제 가했어요? 타임 제로에서 간. 다른 걸 선택해도 돼요. 편의상 그냥 제로에서 간 걸로 하면은 인덱싱이 간단하니까. 안 그러면 복잡할 거 아니에요? 여기서 그냥 제로로 해야지 n-k가 그대로 가지 1에서 간 걸로 하면 이게 쉬프트가 될 거 아니에요? 귀찮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그러면 이제 어떤 걸 알 수 있어요? 이건 그냥 수학이죠, 지금까지는. 맞습니까? 리니어리티와 타임 인베런스를 이용했더니 discrete time LTI 시스템의 아웃풋은 타임 NA 펑션으로서 어떻게 된다고요? 얘가 뜻하는 건 뭐예요, 이제? 얘를 잘 인터프리트를 해야 돼요, 여러분. 수식만 가지고 끝내면 안 돼요. 제가 고등학교 때 가장 잘못했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물리 과목 같은 거를 그냥 응용 수학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수학 시간에 예전에 초등학교 때 보면 뭐 응용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수학이라는 것을 너무 그러니까 좀 쉽게 생각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냥 소위 말해서 워드 프로블럼이다. 그냥 말로 그냥 해놓은 거. 그러니까 물리라는 것을 그런 식으로 생각했어요, 답답하게. 아무도 저에게 물리가 물리라는 사실을 얘기해 주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풀고 나면 그냥 답만 맞춰보고 맞으면 난 잘했네. 심지어 다른 사람 풀리도 보지 않았어요. 그런 바보 같은 생활을 했는데 대학 가서 계속 그러니까 뭐가 좀 이상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근데 다행히 이제 좋은 선배들도 있고 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세상이 다른 거예요. 수학이나 물리학의 히스토리를 보니까 특히 엔지니어링 이런 것도 수학이 먼저가 아니에요. 풀고자 하는 문제가 먼저 있었던 거예요. 프랙티컬한 문제들이. 그것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해서 풀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그 사람들은 뭐냐면 이게 뭘 뜻하나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implication이라고 하죠. 예, 의미. imply가 이거죠. 좋아. 이게 있어. 얘가 그래서 뭘 말하는 거야. 이런 거죠. 막 어려운 소리 하면 그래서 무슨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implication이 중요한데 얘를 자세히 보세요. 이거 참 어려운 말이에요. 자세히. 자, n의 펑션이죠. 자, 오른쪽에 있는 n의 펑션은 뭐예요? impulse response의 delayed 된 거죠.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에요, 지금? 아웃풋은 이 식이 말하는 것은 아웃풋이 impulse response 또는 unit sample response의 delayed weighted sum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impulse를 빵 했을 때 쭉 나오는 거 있잖아요. 자, 그거 하나 기억했으면 입력이 어떻게 되더라도 출력은 아까 빵 하고 나왔을 딱 쳤을 때 0에서 빵 했을 때 나왔던 그 녀석의 delayed weighted sum일 뿐이라는 거예요. 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수식을 음미를 할 줄 알아야 돼요. interpretation 또는 implication. 얘를 할 줄 알아야 되고 이걸 여러분이 계속해서 시도하면 점점 잘 돼요. 특히 이 시노미 시스템 과목이 이 오른쪽 빌딩에 있는 과목 중에서 이걸 이제 하는 첫 번째 과목이에요. 본래는 선형대수 시간에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선형대수를 수학과 교수님들이 가르치시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설명하지 않으세요. 뭐 할 필요도 없고 증명을 해야 되니까 중요한 거는 그분들은. 네. 그래서 일단 이 교훈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입력을 유닛 샘플의 delayed weighted sum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처럼 출력은 유닛 샘플 리스판스의 delayed weighted sum이다.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그냥 복잡한 시그마 프로덕트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여기서 얘가 n의 펑션이고 여기서는 얘가 n의 펑션이라는 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써가면서 차근차근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가장 중요한 걸 하나 배웠는데 오히려 올라가서 요렇게 요 그림, 제가 아까 처음 이 그림 나오자마자 살짝 무시했죠. 이제 이런 표기법이 많이 등장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전에는 시스템을 이렇게 블록으로 나타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놀랍게도 time function of n에 해당하는 hn이라고 써놔요.
그러면 그냥 이게 무슨 뜻이에요, 바로? 얘가 impulse response 또는 unit sample response고 얘는 LTI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굳이 the LTI system, DT LTI system has impulse response H of N and input X and output Y라고 말할 필요 없이 그냥 그림 찍 그리고 X of N, H of N, Y of N 하면은 뭐라고요? 여러분이 바로 input output relation인 요 놈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시 얘기하지만 이런 디컴포지션이 뭘 가능하게 한다고요? 출력이란 DT, LTI 시스템의 출력이란 유닛 샘플 리스판스의 딜레이드 웨이티드 썸에 불과하다. 딴 게 나올 수 없다. 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저도 많은 수업들도 이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건 같은 거고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워낙 자주 나오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런 표기법을 써볼게요. X of n과 H of n 한 다음에 여기에 뭐 어떤 때는 우리가 곱하기 대용으로도 쓰는데 얘를 뭐라고 하냐면 이런 거를 오퍼레이터라고 하거든요. 주의할 건 뭐냐면 이 오퍼레이터는 x의 n에서의 값과 h의 n에서의 값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오퍼레이터가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초등학교 때 전 아직도 기억이 나요. 덧셈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여기다가 3, 4, 3 넣으면 7 이런 거 예전에 마찬가지로 이 오퍼레이터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x라는 놈을 넣고 여기에 h라는 놈을 넣으면 여기에 y라는 놈이 나오고 여기에는 이렇게 표시할 거예요. 에스터리스크로. 그런데 주의할 건 뭐냐면 이게 뭐예요? 어떤 스칼라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시그널 전체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도 시그널 임펄스 리스판스 전체가 들어가서 얘가 나오는 거예요. 보면 알겠지만 이제 다른 인터프리트를 할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y at time 0에서의 값을 알고 싶어요. 자, 그러면 n을 0를 넣어 보세요. 자, 그러면 시그마 xk h of 네거티브 k죠. 자, 이걸 계산하려면 모든 x의 값을 인볼브 시켜야 되고 모든 h of 네거티브 k의 값을 인볼브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특정 값에 의해서만 좌우되지 않잖아요. 모든 값들이 다 연결되어 있지. 맞습니까? 네. 그래서 오해를 절대 하면 안 돼요. 제가 놀랐던 게 시노미 시스템을 처음 강의할 때는 이제 저도 이제 처음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뭘 이해 못할지 잘 몰라가지고 막 강의했는데 기말 시험에 어떤 학생이 이거를 NSA 값과 NSA 값만 가지고 뭔가를 하는 것처럼 막 써놓은 거예요. 채점을 하다가 경악을 했어요. 아, 내가 실패했구나 강의에. 자, 그래서 주의를 하세요. 네. 자,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우리가 the convolution sum이라고 할 거예요. 이게 sum이죠. 그래서 convolution sum이라고 하는데 이게 convolve, involve, 이렇게 volve가 돌다고요. conv는 함께라는 뜻인데 그냥 convolve는 뭐 함께 둘이서 막 빙빙 돌아요. 약간 이런 뜻이에요. 의미로. 네. 그런데 이게 각 학문 분야에서 번역을 할 때 좀 다르게 번역을 해서 매우 매우 혼란스러운데 예를 들면 CNN이라고 뉴럴넷에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할 때 이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합성곱? 뉴럴넷은 뭐예요? 신경망? 아니 컨볼루셔널에 어디 합성곱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어쨌든 번역을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리고 오류 정정 보호를 할 때 컨볼루셔널 코드라는 게 있거든요. 컨볼루셔널 코드. 이런 거는 번역을 하시다가 초창기에 어떤 그 순 우리말 좋아하시는 교수님이 길쌈부호 이렇게 바꾸셨어요. 길쌈 할 때 이렇게 그 새끼 꼬고 뭐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삥삥 꼬이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저는 그냥 컨볼루셔널 썸이라고 할게요. 또는 컨볼루션. 알겠어요? 컨볼루션 썸, 컨볼루셔널 썸. 자, 그래서 이제 컨볼루션 썸이라는 것을 정의하고 나면 이제는 또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DT-LTI 시스템의 아웃풋은 input convolved with impulse response 가 된다는 거예요. 이 수식은. 아시겠습니까? 1분 내로 끝내라고 하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했고요. 또 하나는 이런 거예요. 흥미로운 게 우리가 제가 왼쪽 빌딩, 오른쪽 빌딩 이런 말을 했었죠. 예.
오른쪽 빌딩에서는 어떻다고요? 어떤 수학적인 논리적인 오퍼레이션들 하면 재미있는 게 생기나? 그렇죠? 유용한 일이 있나? 그다음 왼쪽 빌딩은 뭐라고요? 그걸 어떻게 만드냐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오라고 했어요. 야, 이런 기능을 하는 걸 만들어 와. 그랬더니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막 인덕터, 커패시터, 저항, OPM프 막 이런 거 써가지고 만들어 왔어요. 그럼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아니 뭐 이렇게 만들어서 그랬더니 아니 네가 하라는 대로 다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아, 이상한데 그래서 또 제가 딴 사람한테 만들어 왔더니 또 다르게 만들어 왔어요. 이렇게 만들어도 오고 저렇게 만들어도 왔는데 어떻다고요? 수학적으로 보면 오직 이 두 회로가 다르고 뭐 다 다른데도 임펄스 리스판스만 같으면 만약 이게 DT-LTI면 임펄스 리스판스만 같으면 그냥 같은 시스템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구현하는지 관심 없어요. 일단 구현되고 나면 내가 원하는 스펙 내에서 구현되고 나면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거예요. 뭐냐면 이 우리가 인풋을 유닛 샘플의 딜레이드 웨이티드 썸으로 한번 나타내 보고 리니어 타임 인베리언스라는 상당히 그럴듯한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들한테 유용할 것 같은 프로퍼티를 딱 적용했더니 어때요? 잠깐. 모든 LTI 시스템은 각각 자기 자신이 뭐예요? 임펄스 리스판스라는 걸 가져요. 참고로 이게 유니크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요. 이게 다를 때는 모순이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임펄스 리스판스라는 것을 딱 가지고 그냥 그걸로 어때요? 얘의 프로퍼티를 수학적인 프로퍼티를 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뭐 안에 회로가 어떻게 되고는 만드는 사람들이 할 일이. 우리는 오른쪽 빌딩에 있는 사람은 임펄스 리스판스가 이렇게만 되면 돼. 그냥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이게 수학적인 추상화의 힘인 거죠. 그래서 오늘 배운 것이 이 과목 내내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이 리니어 타임 인베리언스 시스템을 이것보다 점점 복잡한 벡터 밸류드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 인, 벡터 밸류드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 아웃 이런 거 막 하거든요. 자동 제어, 통신, 신호, 레이더, 뭐 인공지능 계속 하는데 계속 나와요. 리니어 타임 인베리언트면 임펄스 리스판스라는 게 중요하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로 이 시스템이 아무리 복잡하게 돼 있어도 아예 다 모르겠고 LTI면 그냥 임펄스 리스판스가 뭐니? 아 이런 그래프야. 그럼 알았어. 그치? 그게 오늘 주는 가장 큰 메시지예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여기서부터 해서요. 최대한 빨리 해서 챕터 3의 절반에 해당하는 부분을 끝내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